네 번째는 어떤 얘기를 조금 할 거냐면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요걸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이제 3차 함수라고 하면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라고 들 수 있고, 직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근데 이 3차 함수가 우리 요 x축과 만나는 요 세 점 있죠. 그럼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봐봐, 이 3차 함수가 직선과 이렇게 만난대. 그리고 지금 y는 mx 플러스 n인 거죠. 그러면 여기 교점을 x1, 여기 교점을 x2, 이 교점을 x3라고 한다면, 우리 저 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수와 저 직선에 두고 방정식을 푸는 거지. 10 빼기 mx 더하기 d 빼기 n은 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 세 교점의 x의 값들을 x1, x2, x3라고 했죠. 그럼 세근의 합 뭐가 돼?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죠. 자, 이렇게 접한대. 이번에는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러면 이 교점을 알파 1, 이 교점을 알파 2라고 넣을 거야. 알파 저기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k1, k2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K1, K2죠. 근데 이게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그럼 세 근의 합은 K1 더하기 뭐가 돼? 2K2죠. 근데 큰거 계수의 관계 뭐가 돼?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에서 교점에 x 좌표의 합이 있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건 이제 고3에 지금 하고 있는 n제 문제거든. 자, 봐봐. 그림과 같이 실수 t와 함수, 이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전개 한번 해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되는 거지.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과 t, ft에서의 접선과 y는 fx가 p가 아닌 점 어디에서 만난대? q. 그럼 이 점에 뭐가 필요해? y좌표가 필요하죠. 근데 y좌표 구하려면 x좌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3차함수는 주어졌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기는 해. y는 f't에 x-t 더하기 ft. 근데 이 원래 함수의 세근의 합과 이 직선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것의 세근의 합은 항상 같죠. 그러면 지금 이 Q좌표를 모르니까 x를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럼 세근의 합은 t는 무슨 근이야? 이게 알파 더하기 2t인 거지.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6-2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gt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다가 6-2t를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6-2t 곱하기 6-2t 지금 3-2t 이렇게 돼버리나? 이거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저 문제에서 우리 지금 뭐 구하라고 하는 거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3의 음의 방향이죠. t-3분의 ft 빼기 gt지. 근데 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지? 분모가 어디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이게 f3 빼기 g3이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f3을 하나 빼주고 그리고 g3을 하나 더해줘도 등식의 변화는 없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이 부분은 마이너스 g 프라임 3. 그래서 요거 미분한 다음에 몇 대입하고 요거 미분한 다음에 몇 대입해? 3. 그럼 된다는 얘기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를 찾으래. 이거 직접 구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들도 같이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함수식 세우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에 따라서 fx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근이 주어지는 경우. 근이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fx의 몇 차 함수래? 3차 함수래. 그러면 fx는 0이 되게 하는 x가 1이랑 2래요. 근데 이게 중근이 아니래. 그럼 fx를 뭐라고 세워야 돼?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라고 할까? x 빼기 1, x 빼기 2. 나머지 한 건 모르잖아. 식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또는 x-1, x-2, kx 빼기 a. 그냥 이렇게 세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빠르게 표현할게. b 이렇게. 그래서 요 1차항 안에 3차항의 개수를 넣고 표현할 때가 계산이 조금 간단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어떨 때 쓰라고 얘기해 주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돼. 아, 이때는 k를 안에 넣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fx가 요번에는 4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근데 이제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얘도 1이랑 2밖에 없대. 근데 이게 모두 다 중근이 아니래. 그러면 이때는 fx를 어떻게 세워야 돼? 최고차항계수 a에 x-1, x-2. 근데 이게 문제는
4차 함수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얘가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 이걸 모르니까. 맞아? 아니면 그냥 앞에 거랑 똑같아. A를 넣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이 중근이래. 이렇게 볼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중근이래. 그럼 이때는 fx를 어떻게 세우겠어? a에 x-2,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지.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3차 함수 이렇게 근이 두 개잖아. 나머지 하나가 허근이 될 수 있니? 왜 안 돼? 그쵸. 허근은 쌍으로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실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근이 네 개가 돼버리니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자, 두 번째는 근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근이 주어지지 않아. 근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황을 잘 봐야 돼, 얘들아. 만약 이게 X축이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이런 거야, 정보가. 얘가 1이래. 여기가 3이래. 근데 이 fx의 식을 세워야 돼. 3차 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한 실근과 두 허근 같잖아. 그럼 이제 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들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어. 그러면 f1의 함수값을 y는 k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1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죠. 그럼 여기에 근은 우리 비율 관계 했잖아. 여기가 1이고 3이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뭐가 돼야 돼?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1대 2니까 당연히 여기가 4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야? fx 빼기 k는, 자, 원래 는 k의 근이 1이랑 뭐가 되는 거야? 4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기 k는 a의 x-1의 제곱에 빼기 4. 그러면 fx는 a의 x-1의 제곱에 x-4 플러스 k 이렇게 세우는 거다. 알겠어? 근데 3차 함수인데 이게 y는 fx야. 이렇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그냥 여긴 1이라고만 준 거야. 나머진 몰라. 그 문제에서 뭔가 다른 정보들은 더 주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뭐 f3의 값이 5다. 이런 조건이나 뭔가를 줄 거거든. 아니면 뭐 얘가 0,2, 0, 0, 뭐
5,2 대칭이다. 뭐 이런 조건들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준다면 우리 이게 무슨 점이라는 걸 아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변곡점의 위치가 5잖아. 그럼 이게 2대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긴 뭐가 돼야 돼?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함수값과 같은 정보를 주면 이런 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표현할 수 없으니 이때는 그냥 이 근을 뭐 알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럼 그때 fx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점에서 모르니까 k라고 둔다면 x-1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근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보를 잘 살펴야 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문자를 최소화하면서 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래. 근데 문제에서 4차 함수가 선대칭이래요. 선대칭 함수래. 선대칭 함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뭘 이룬다는 얘기야? 대칭을 이룬다는 거야. 대칭을 이룬다고. 근데 뭐 여기가 x축이야. x축이야. 그랬을 때 요거를 fx를 표현해야 돼. 오케이?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정보들은 여기 극대나 극소의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표현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y는 k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요점 또는 요점 또는 요점에 대한 정보를 줄 거거든. 만약에 여기가 알파야? 근데 여기가 베타래. 그럼 요점의 좌표 뭐가 되니? 이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와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되니까?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fx는 k에 x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x 마이너스 2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가 y는 t야. y는 t. 그러면 만약에 그냥 여기 정보가 k1 k1 있으니까 여기는 p1 얘가 p2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럼 fx의 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잠깐만 이거 잘못했구나. a에 여기 플러스 k 이렇게 둬야 되는구나. 그치? 여기 y는 ky의 교점이니까 y는 t면 그럼 이때는 a에 이게 t에 접하잖아 둘 다. 그러니까 무슨 군? p1의 제곱 p2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것들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1학년 때 다 했던 거기는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 f 알파는 f 베타는 f 감마다. 근데 fx가 3차 함수래. 그럼 어떻게 세워?
fx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인데 이 함수 값이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k라고 설정해서 더하기 k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 이거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새로운 함수의 정의.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함수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그랬을 때 gt의 불연속점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자, 근데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t라고 한다고.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예쁘게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주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래프도 그리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y는 t가 필요하다. y는 t. 얘들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교점이 몇 개니? 하나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있는 거야? 하나야, 하나. 근데 여기 극소에 딱 접하는 경우가 요거는 이제 점점 커지면 3개죠. 그리고 여기 딱 접하면 또 몇 개야? 2개? 하나인 거지. 그럼 봐봐. 이 t의 값이 y 값이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개인 거야. t의 값이 2일 때는 접하니까 2개인 거죠. 그리고 t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3개인 거죠. 그리고 t의 값이 5일 때는 2개. 그리고 t의 값이 뭐보다 클 때? 클 때 몇 개야? 그럼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gt의 함수인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저 gt의 함수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와 5를 경계로 해서 자,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비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개. t가 마이너스 2면 t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면 3개. t가 5면 그리고 t가 5보다 크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gt 함수 그래프인 거야. 이해가? 그럼 교점의 개수가 아니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새로운 함수가 주어진다 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7번째는
y는 절대값 fx의 극점의 개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fx야. 응? 근데 이 함수의 절대값을 바라볼 거야. 내려왔다, 올라왔다, 올라가죠. 그러면 원래는 얘가 극소였잖아. 근데 대칭시키니까 뭐로 바뀌었어? 극대로 바뀌었어. 그럼 이 절대값 fx의 극점은 몇 개야? 몇 개예요? 세 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속함수잖아. 미분은 불가능하거든. 근데 앞뒤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 다르죠. 이것도 다 극점들인 거다. 그래서 요 두 점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점인데 극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또 y는 fx야. 절대값을 씌우겠대.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극대가 몇 개야? 극대가 두 개죠? 극소는 몇 개야? 세 개죠.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잖아. 그게 극대였으면 뭐로 바뀌고? 극소로 바뀌고, 극소였으면 극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봐봐. 3차 함수 y는 fx에 대하여 y는 절대값 fx가 극대 두 개를 가질 때 fx의 극대가 두 개를, 극대점이 두 개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 그럼 이게 분명히 3차 함수도 x축과의 위치의 관계에 따라서 몇 종류가 나와? 세 종류가 나와. 서로 다른 세실근, 한실근과 중근, 그지?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지? 근데 이게 절대값 fx라 그랬거든? 자, 가운데 있는 그림 먼저 봐봐. 절대값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되긴 할 거야, 그지? 근데 이 두 그림 다 보면 극대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래프 봐봐. 극대 몇 개야? 극대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맞아.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니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게 극대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정보들이요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간단한 거라. 문제에서 FA가 0, F'A가 0이래. 그럼 이게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상수항이랑 일치항이 없다고?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A가 무조건 뭐야? 근이죠. 그럼 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하거나 또는 이렇게 통과하잖아. 근데 왼쪽 그림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어때?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그치? 극점이다. X축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거나 그리고 또는 삼중근을 갖는 상황.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보통 3차 함수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A가 중근인 상황들이 많아요. A가 무슨 군? 중근. 그러니까 이런 거지. A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거나 또는 극대가 0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되거나 3차 함수라면. 근데 만약에 4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상황이 잡아봐. 극소에서 이렇게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여기서 뭐가 돼? 0이 되거나 그지? 그리고 요렇게 삼중근을 갖거나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FA가 0이면 F'A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X축에 접하거나 4차 함수인 경우는 이런 삼중근을 갖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 좀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지금 좀 정리는 한 건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얘기를 할 것 같아. 알겠지?